아니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죽게 한 원수인 줄 알았던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눌러주시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경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 이 작은 공간이 미경의 전부였죠. 10평도 안 되는 이곳에서 벌써 3년째 살고 있었어요. 천장 모서리마다 검은 얼룩이 번져 있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물이 새어 양동이를 여러 개 놓아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문 하나뿐인 이 좁은 공간에서 미경은 매일 아침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요양병원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이번 달 급여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늘 빠듯했죠. 간병인 일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해야 겨우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가끔 일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어요. 미경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깊어진 주름과 힘없이 늘어진 어깨선이 미경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때는 예뻤다는 소리를 들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생활고에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성그러졌고 손등에는 죽은 깨와 검버섯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거울 속 모습을 보면서 미경은 때때로 자신이 이렇게 늙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으로 만든 작은 십자가 목걸이, 어릴 적부터 목에 걸고 있던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혼한 후에도, 딸을 잃은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마지막 위안이었죠. 때로는 이 목걸이를 팔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곤 했어요. 이것마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하루 버티자. 미경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리며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2개, 그리고 며칠 된 밥이 전부였어요. 계란 하나는 아껴두고 하나만 후라이로 만들어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죠. 간병인 일이 불규칙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굶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환자 가족들이 주시는 도시락을 얻어먹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미경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요양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8시. 그리고 밤 10시까지 14시간을 환자 곁에서 보내야 했어요. 때로는 밤샘 근무도 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엔 나이도 많고 학력도 부족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하면서 학업을 포기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큰 후회가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미경의 마음속에는 늘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26해 전 그 끔찍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살에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절, 생후 6달 된 딸 소희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만약 돈이 있었다면,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소희는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미경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술에 빠져 폭력을 일삼고 미경을 탓하며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미경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미경은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이미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딸을 잃은 슬픔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미경은 한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계 조작을, 어머니는 포장 작업을 맡으셨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셨어요.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노조도 없어서 항의할 곳도 없었어요. 그때 미경도 갓 태어난 딸을 잃고 이혼한 상태라 부모님을 도와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생활고에 시달리셨어요.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당뇨병, 어머니는 고혈압을 앓게 되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살림, 결국 두 분 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경은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화장터에서 간단하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든 불행의 시작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해고시킨 그 공장의 사장, 바로 최동수였어요. 당시에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그 모습이 미경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자선 사업을 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동수,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최동수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미경의 가슴 속에는 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딸도 잃지 않았을 텐데, 남편도 변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불행의 뿌리가 그 남자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도 그 남자를 만나 원망을 쏟아내곤 했어요. 만약 그 앞에서 마주칠 기회가 있다면 억울함을 모두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미경은 평소처럼 간병인복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환자 배정을 받으러 갔습니다. 오늘부터 담당할 환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간호과장이 미경을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오늘부터 맡으실 환자분이 좀 특별하세요. VIP 병동의 최동수 회장님인데 가족분들이 따다로우시니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장남분이 예민하시거든요. 그 순간 미경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최동수. 그 이름이 귀에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여 년간 원망하고 미워해온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최동수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대성그룹 회장님이시죠.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미경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회일까요? VIP 병동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미경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차트가 떨릴 정도였어요. 30여 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원한의 대상을 직접 만나게 될 줄이야. 간호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최동수 회장, 그 이름만으로도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상상해왔던가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한 미경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 적힌 최동수라는 글자를 보며
깊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 부모님의 원수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은 천천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80세라는 나이에 걸맞게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미경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늙고 병든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최동수 회장은 미경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경이 맞지? 내 딸 미경이 맞지? 순간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라니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도 부자들의 오만함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간병인 김미경입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동수 회장은 계속해서 미경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미경에게는 더욱 역겨워 보였습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 너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그 목걸이 아니냐? 최동수 회장이 미경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목걸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자신을 조사했단 말인가요? 저를 아세요? 미경아, 아버지야. 내가 내 아버지라고. 최동수 회장의 말에 미경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경의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김덕수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해고당하고 병으로 돌아가신 그분이 미경의 아버지였어요. 이런 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잠깐만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경이 말을 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최동수 회장의 장남인 최진욱이었어요. 그는 미경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수상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아버지, 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새로운 간병인이라고 했잖아요. 최진욱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미경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간병인 씨, 우리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으세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절대 맞장구 치지 마세요. 알겠죠? 혹시라도 아버지 말에 넘어가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치매라고 하기엔 최동수 회장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에 대해 아는 것도 이상했고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욱이 나간 후 최동수 회장은 다시 미경을 바라보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아버지 말을 믿어줘.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내 딸이라고. 그만하세요. 제 아버지는 김덕수입니다. 당신 때문에 해고당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미경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최동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덕수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김덕수. 그래, 김덕수. 내 양아버지 말이구나. 미경아, 들어봐. 너는 양아버지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김덕수의 친딸입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최동수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님도 환자분 식사 준비 도와주세요. 간호사의 등장으로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동수 회장은 계속해서 미경을 따라다니며 말을 걸려 했습니다. 그 시선이 미경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미경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정말 내 딸이라는 증거를. 그만해 주세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미경은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 치매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최동수 회장의 며느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최진욱의 아내인 박혜영이었어요. 그녀는 미경을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도둑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새로운 간병인이군요. 혹시 아버님이 이상한 말씀하지 않았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미경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박혜영은 미경 주위를 한 바퀴 돌며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경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쁜 목걸이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이 사주신 건가요? 박혜영의 질문이 계속되자 미경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최동수 회장도 그렇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최동수 회장이 잠든 사이 미경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은십자가 목걸이였는데 뒷면을 보니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H1969 미경은 지금까지 이 글자를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KH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1969년은 미경이 태어나기 전 해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목걸이에 새겨진 M, KH1969라는 글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릴 적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 목걸이의 유래를 알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언제 사주셨는지, 왜 사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는 말씀만 들었을 뿐이었죠. VIP 병동에 도착하니 최동수 회장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미경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저는 간병인 김미경입니다. 미경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최동수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미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작고 낡은 목걸이 상자였어요. 미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다만 크기가 조금 더 컸고 뒷면에는 KH1970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왜 저랑 똑같은 거죠? 미경아, 왔구나. 어젯밤
잘 잤니? 이걸 봐. 내게 줄 게 있다고 했잖아.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는 내게, 하나는 엄마가 가지고 있었어. 엄마 것은 1970년, 내 것은 1969년에 만든 거야.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라니요? 저의 엄마는 김순자였는데 왜 이 사람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엄마는 김순자예요. 김순자는 내 양어머니야. 내 친엄마는 따로 있어. 이름은 문경이었다. 최동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묻어뒀던 기억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문경이요? KH 혹시 그게... 문경이의 이니셜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미경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최동수 회장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보기에 그는 일반 직원 같지 않았어요. 너무 정중했고 최동수 회장을 대하는 태도가 특별했습니다. 최동수 회장도 그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네가 왜 여기 있나?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김철수입니다. 회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겠어요? 김철수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자리를 뜨려 했지만 최동수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네. 미경이 앞에서 해도 돼. 회장님,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가요? 김철수가 미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경의 목걸이에 머물렀어요. 그래. 내 딸 미경이야. 드디어 찾았어. 놀랍습니다. 정말 똑 닮으셨네요. 미경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철수라는 사람도 자신을 아는 것 같았어요. 저를 아세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병원 직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았다고요? 왜요? 당신이 회장님의 친딸이니까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욱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 비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지? 도련님, 저는 그냥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병실에 출입하지 마. 최진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김철수는 미경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김철수가 나간 후 최진욱은 미경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별 말씀 안 하셨는데요. 미경은 받은 쪽지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최진욱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간병인을 딸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혼란만 가중시킨다고요. 진호가, 너는 몰라. 아버지, 치매약 제대로 안 드시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약 용량을 늘려야겠어요. 최진욱이 나간 뒤 미경은 화장실로 가서 김철수가 준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최미경입니다.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오늘 밤 10시에 병원 뒤편 공원에서 만나요.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미경이라니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최미경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은 최동수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제가 회장님의 친딸입니까? 최동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경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너는 내 딸이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 최동수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미경은 박혜영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혜영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당신 뭔가 꾸미고 있는 거죠? 아버님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박혜영의 말이 미경에게는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자신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미경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철수와 만나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밤 10시 미경은 병원 뒤편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벤치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준 쪽지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미경이라니, 최동수 회장의 친딸이라니, 30여 년간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경이 돌아봤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최동수 회장의 딸인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70년 3월 15일생 회장님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요? 그럼 언니나 오빠가 있다는 건가요? 최진욱 도련님이 오빠죠. 하지만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당신의 친어머니는 문경희 씨였습니다. 김철수가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최동수 회장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이분이 당신 어머니 문경희 씨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당신입니다.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제 진짜 엄마가 이분인가요? 문경희 씨는 회장님이 가장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회장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문경희 씨와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김철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미경이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신이 돌이 되던 해에 찍은 거예요. 보세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죠. 미경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같은 목걸이였어요. 그럼 왜 김덕수, 김순자 부부가 저를 키우게 된 거죠? 김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부인, 즉 현재 최진욱 도련님의 어머니인 한정숙 여사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한 여사는 당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다고요? 당신이 있으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어요. 미경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김덕수, 김순자 부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키워주신 건가요? 김덕수 씨 부부는 회장님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회장님은 그분들에게 당신을 맡기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양육비를요?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요. 그게 문제였어요. 한정숙 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양육비 지급을 막았거든요. 게다가 김덕수 씨 부부를 해고시키기까지 했어요. 순간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을 해고시킨 게 최동수 회장이 아니라 한정숙이었다는 말인가요? 한 여사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어요. 양육비도 끊고 김덕수 씨 부부도 해고시켜서 당신을 키울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여 년간 최동수 회장을 원망해왔는데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다는 말인가요?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여사가 회장님 모르게 진행한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김덕수 씨 부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김철수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미경과 김덕수, 김순자 부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회장님은 그 후로 줄곧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김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김덕수 씨 부부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성까지 바꿔주신 거였어요. 미경은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부모님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네 확신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게 된 거죠? 며칠 전 회장님이 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간병인 명단을 보셨는데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혹시 하는 마음의 사진을 보셨는데 당신 어머니인 문경희 씨와 너무 닮아서 그래서 저를 담당 간병인으로 배정한 건가요? 하지만 최진욱 도련님이나 박혜영 여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김철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원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재빨리 사진들을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네요. 이 사진들은 가져가세요. 한정숙 여사는 아직 살아있어요. 한정숙 여사가 살아있다고요? 그분은 당신의 존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회장님이 당신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공원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원인 것 같았어요. 김철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미경도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최미경이라니, 최동수 회장의 친딸이라니, 그리고 진짜 원수는 한정숙이라는 사람이었다니. 모든 게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도착한 미경은 김철수가 준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문경희의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진짜 엄마였구나.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김덕수, 김순자 부부는 진짜 부모님처럼 사랑해주신 은인들이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진 중 하나에서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이 익숙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박혜영과 닮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박혜영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정숙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출근길, 미경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진짜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내겠다고. 이제 최동수 회장은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김철수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자신이 최동수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원수는 한정숙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뒤바뀐 상황에서 미경은 혼란스러웠어요. VIP 병동에 도착하니 최동수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을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경아, 왔구나. 어젯밤 잘 잤니? 이제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미경은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최동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경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최동수 회장이 미경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 친구 만났지? 김철수 말이야.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김철수는 오랫동안 너를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해.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 최동수 회장이 주변을 둘러본 후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 우리 집 창고 열쇠야. 거기 내 어머니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어. 어머니 유품이요? 내 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랑 편지들이 있어.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야.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친어머니의 유품이라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집 뒤편 창고야. 주소는 김철수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 진욱이나 혜영이가 보면 안 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박혜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차가워 보였어요. 미경을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박혜영은 미경을 힐끗 보더니 최동수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하던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김철수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다고 하니?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던데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특히 아버님이 입원하신 후로 더 그렇다고 하시네요. 박혜영의 시선이 다시 미경에게 향했어요. 마치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간병인 씨 혹시 우리 가족 말고 다른 분들과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버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박혜영이 나간 후 최동수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혜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구나. 더욱 조심해야겠어.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은 화장실에서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씨, 저예요. 미경이요. 아, 미경 씨 어떻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어머니 유품이 있는 창고 열쇠라고.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창고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야겠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김철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덧붙였어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오늘 저녁 8시에 만날까요? 오후가 되자 미경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욱이 갑자기 병실에 나타나더니 미경을 따로 불렀어요. 간병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온 최진욱은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들었죠?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딸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런 헛소리에 넘어가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진욱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미경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고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절대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알겠죠? 최진욱이 떠난 후 미경은 더욱 확신했어요. 최진욱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미경은 김철수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김철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에 왜 상처가? 어젯밤에 누군가가 저를 공격했어요. 아마 우리가 만난 걸 알고 경고한 것 같아요. 미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저를 감시하느라 창고는 비어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최동수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저택의 뒤편에는 정말로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이 보였어요. 구석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상자를 열어보니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 일기장이군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70년 3월 15일. 오늘 미경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한정숙이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미경과 김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꽉 쥐고 숨을 죽였어요. 거기 누구야?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인 것 같았어요. 김철수는 미경에게 뒤쪽 문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뒤쪽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나가서 주변을 살핀 후 미경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담장 너머로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미경은 가져온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문경희의 일기장 외에도 여러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최동수 회장이 문경희에게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경희야, 미안해. 내가 미경이를 키우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꼭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미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원했는지가 느껴졌어요. 또 다른 편지는 문경희가 김덕수, 김순자 부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덕수 씨, 순자 씨. 제 딸 미경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맡기게 되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 때가 오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김철수가 미경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니는 왜 우릴 떠나신 거죠? 김철수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1972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2살 때였죠.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그 무렵 한정숙 여사가 문경혜 씨를 없애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한정숙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증거가 있나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김철수가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미경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당신에게 직접 쓴 마지막 편지예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미경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2살이야. 너무 예쁘고 똑똑한 우리 딸.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멀리 보내야 했어. 미안해.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한정숙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드러날 거야. 너는 최미경이야. 최동수의 딸이고 문경이의 딸이야. 자랑스러운 우리 딸. 편지를 다 읽은 미경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김철수가 건전지를 확인해 보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김철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수 씨. 나 경희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꼭 들어봐. 한정숙이 나를 해치려고 해. 어젯밤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어. 미경이가 위험해. 제발 우리 딸만은 지켜줘.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미경과 김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한정숙 때문에 돌아가신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김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철수 씨죠? 저는 고향교회 김 목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김미경 씨와 함께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교회 창고를 정리하다가 김덕수, 김순자 부부의 유품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당장 와보실 수 있나요? 미경과 김철수는 서둘러 고향교회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김 목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김덕수 부부가 남긴 상자예요. 생전에 미경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출생신고서와 입양서류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김덕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야.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너를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 너의 친아버지는 최동수 회장이고 친어머니는 문경이라는 분이셔. 우리는 너를 지키기 위해 성까지 바꿔주었단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너 때문이 아니야. 한정숙이라는 사람이 너를 없애려고 한 거야. 우리를 해고시킨 것도 그 사람이고 내 어머니를 해친 것도 그 사람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안하다, 미경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편지와 함께 오래된 녹음 테이프도 들어있었어요. 김 목사가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와서 재생해봤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정숙과 다른 남자의 대화였어요. 문경이는 제거했나?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아이만 남았네. 김덕수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해고시키고 감시하겠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지켜봐야죠. 아니야. 그것도 위험해. 아예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고만 시키고 지켜보죠. 녹음이 끝나자 미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정숙이 정말로 어머니를 죽였구나. 그리고 김덕수, 김순자 부부도 괴롭혔구나.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김철수가 말했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한정숙.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해요. 미경 씨,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미경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 품어온 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와 다른 각오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녹음 테이프와 편지들이 확실한 증거였어요. 한정숙이 어머니 문경이를 죽였고 김덕수, 김순자 부부를 괴롭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거죠. VIP 병동에 도착하니 최동수 회장이 침대에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미경을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어젯밤 창고에 다녀왔구나. 어머니, 유품은 잘 찾았니? 네, 아버지. 미경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자 최동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미경아. 드디어 내 딸이 돌아왔구나. 미경은 가져온 녹음 테이프를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들어보세요. 한정숙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예요. 최동수 회장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내가 몰랐구나. 한정숙이 이런 짓을 했다니. 아버지, 한정숙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요양원에 있어. 치매에 걸려서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단다. 미경의 마음속에 복수 계획이 떠올랐어요. 한정숙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진욱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경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어요. 간병인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온 최진욱은 미경을 벽 쪽으로 몰아세우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 아니에요? 최진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에요. 증거도 있고요. 오빠라고? 어떻게 감히? 최진욱이 미경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그만해. 최동수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밀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미경이는 정말 내 딸이야. 내 동생이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미경이는 문경이의 딸이고 내 딸이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혜영이 내려왔어요. 상황을 보자마자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미경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문경이는 제거했나? 네.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녹음이 흘러나오자 최진욱과 박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한정숙이 제 어머니를 죽였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김덕수, 김순자 부부를 괴롭힌 증거이기도 하고요. 최동수 회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내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몰랐어. 아버지,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때 김철수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김철수가 보여준 것은 한정숙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문경이를 해치라고 지시하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한정숙 여사의 범행을 증명합니다. 박혜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망해요. 최동수 회장이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미경 씨를 감시하라고 하셔서. 감시했다고? 네, 어머님이 당신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했죠. 그럼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죄송해요. 그 순간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미리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한정숙 여사는 어디 계신가요? 경찰이 물어보자 최진욱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에 걸리셔서. 치매라고 하지만 한정숙 여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살인 혐의로 말이죠. 미경은 갑자기 결심을 했어요. 한정숙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저도 함께 가겠어요. 한정숙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미경아, 위험할 수도 있어. 최동수 회장이 걱정했지만 미경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직접 봐야겠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일행들. 한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경을 보자마자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문경이.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문경이가 아니에요. 문경이의 딸 미경이에요. 한정숙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어요. 치매인 척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라고? 그럼 너는? 네, 살아있어요.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한정숙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결국 찾아왔구나. 내가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너를. 왜요? 왜 어머니를 죽였어요? 왜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고. 너희 때문에 내 아들의 상속이 위험해지니까. 최동수가 문경이만 바라보고 너만 예뻐했으니까. 한정숙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문경이를 죽였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도 죽이려고 했지만 김덕수 부부가 너를 숨겨서 찾을 수 없었어. 경찰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한정숙의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정숙 씨, 문경희 씨 살인과 미경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정숙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미경에게 소리쳤어요. 너는 절대 최가의 딸이 될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미경은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고 자신의 정체성도 찾았습니다. 최동수 회장이 미경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미경아,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30여 년 만에 미경은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정숙이 경찰에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미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벗어나 최동수 회장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간병인 일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원망해왔던 사람이 사실은 친아버지였고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일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 아침 미경은 최동수 회장의 서재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그래도 딸을 찾은 기쁨 때문인지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최동수 회장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경희와 어린 미경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사진들이 누렇게 바랬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내 어머니, 문경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했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많이 했단다. 너도 그런 어머니를 닮았구나. 미경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문경이는 미경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어. 너를 낳고 나서는 너만 바라보며 살았거든. 밤에 잠을 잘 때도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한정숙 때문에 너를 보내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최동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만약 더 일찍 찾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김덕수, 김순자 부부도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진짜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 강하게 살아가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호접 정정 서류와 상속 관련 서류들 모두 완성되었어요. 고맙네, 철수야. 정말 수고 많았어. 최동수 회장이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내가 정식으로 최가의 딸이 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내 이름도 김미경에서 최미경으로 바뀔 거고. 하지만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올케 언니도요. 며칠 전부터 최진욱은 미경을 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정숙의 죄가 밝혀진 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박혜영도 마찬가지로 어색해하고 있었고요. 진욱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결국 가족이니까. 혜영이도 마찬가지고. 오후가 되자 미경은 김덕수, 김순자 부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묘소였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찾는 묘소라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꽃을 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에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최동수 회장님을 원망했을 때도 부모님은 진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미경은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아버지를 만난 일, 친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일, 그리고 한정숙의 죄를 밝혀낸 일까지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사랑하며 살겠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요. 묘소를 떠나는 길에 미경은 뒤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최동수 회장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진욱과 박혜영도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거든요. 최동수 회장이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경이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야. 최미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제 숨어 지낼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박혜영이 조심스럽게 미경에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아니, 아가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도 어머님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올케 언니.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해요. 올케 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최진욱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나 봐요. 미경아, 나도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막았을 텐데. 앞으로는 진짜 잘 지내자.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미경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몇 주 후 미경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한 것이에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첫 출근 날 미경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지친 모습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간병인복 대신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지만 뿌듯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망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어머니 문경희의 사랑과 김덕수, 김순자 부부의 희생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미경은 최동수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딸을 찾은 기쁨이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좋았어요, 아버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가족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내 어머니도 그런 일을 좋아했지. 역시 경희의 딸이야. 착한 마음씨까지 그대로 닮았구나. 최동수 회장은 미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늦었지만 내 딸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경희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날 밤 미경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 문경희와 김덕수, 김순자 부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원망스러웠던 밤하늘이 이제는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저는 이제 행복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미경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미경은 목걸이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MK 1969라고 새겨진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문경희 어머니의 이니셜과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원수라고 생각해서 죄송해요. 미경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원망보다 사랑이 먼저 떠올라요. 정말로요.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봄이 와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미경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최동수 회장은 서재에서 문경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희야, 우리 딸 미경이가 돌아왔어. 이제 평안히 쉬어도 돼. 그리고 미경의 방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0여 년 만에 찾은 딸,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미경이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